고든 램지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팔았다. 카스 광고를 하면서 맛있다고 하다니 고든 램지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의 노예구나. 이게 현대구나. 제가 오늘 네.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오늘 제가 이제 맥주 양조사로서 맥주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소주하고 맥주잖아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술. 근데 이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맥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원료가 들어가요. 이 4가지 원료는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원료를 아시는 분은 잠깐 멈추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4가지 원료 중에 첫 번째 원료, 이거는 맥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네. 나올지 모르겠네요, 카메라에. 네, 물입니다. 이 물은 맥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어디에 좋은 물을 써서 좋은 맥주다, 맛있는 맥주다 이런 워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좋은 물을 쓰면 맛있는 맥주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박수 한번 치시면 됩니다. 이 박수는 오늘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된 나를 위해서 친 박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정수 처리장에서 다 정수가 되어서 양조장으로 넘어옵니다. 춘천 저희는 소양강 물을 받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양 정수장이나 용산 정수장에서 한번 처리가 돼서 양조장으로 넘어오고요. 양조장에서 또 정수 필터들을 통해서 완전히 맑은 물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종류별로 사실 다 다른 물이 들어가요. 미네랄 함량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맥주에 맞춰서 이 정수 처리된 물을 다시 한번 조형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과학기술이나 미네랄을 넣는 방식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의 특성이 맥주의 특성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럽이나 미국, 미국은 비교적 최신이지만 유럽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정수 처리된 물을 원하는 맥주에 맞춰서 조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맑은 물을 써서, 우리는 어디에 맛있는 물을 써서 맛있는 맥주다!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된 우리 자신을 위해 박수 쳤죠? 이제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맥주라고 하면은 맥주의 원료를 이 맥주의 원료를 물에 담아가지고 우려낸 물을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첫 번째 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얘는 메가라는 애입니다. 메가는 싹튠 보리를 말린 상태의 보리입니다. 이 메가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요. 사실상 메가는 싹튠 보리를 건조시킨 걸 메가라고 하는데 이 메가를 가지고 맥주를 만듭니다. 이 메가가 하는 일은 맥주의 색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맥주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맥주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하고 있어요. 거품 유지력 이런 것도 다 이런 메가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메가의 양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메가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맛이나 색 같은 경우는 메가의 종류, 조금 더 이 메가는 지금 약간 밝은 색을 띠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캐러멜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메가들이 있어요. 이런 메가들은 좀 더 토스트 보면은 이 메가의 기본 특성은 그냥 식빵을 그냥 씹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조금 더 캐러멜 느낌의 메가는 식빵을 조금 구워서 얼마나 구웠는지에 따라서 메가도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캐러멜화 됐느냐에 따라서 식빵이 조금 구운 느낌, 좀 더 많이 구운 느낌의 맛이 맥주에도 반영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색이 진해질수록 좀 더 검은 과실류의 캐릭터가 잡힙니다. 그리고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 메가를 담아두면 메가를 우려낸 물이 되거든요. 이 물 대비에 메가를 얼마나 넣느냐가 사실 알코올 도수를 결정해줘요. 1리터의 물에 300g의 메가를 넣었다 보다 1리터의 물에 600g의 메가를 넣은 게 훨씬 알코올 도수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다 보면은 씹다 보면은 고소하고 단맛이 납니다. 이 메가를 맥주 양조할 때는 분쇄해서 사용하거든요. 이 메가 안에는 효소라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을 계속 씹다 보면은 점점 단맛이 나잖아요. 밥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치아가 이 빵을 잘게 밥을 잘게 으깨준 다음에 침 안에 있는 침샘 효소와 만나서 이 전분을 당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 이 메가도 똑같습니다. 분쇄를 해서 물에 넣어놓으면은 일정 온도의 물에 담아두면은 이 메가에 있는 전분질 원료가 메가 안에 있는 효소와 만나서 점점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맥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당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메가에는 효소가 있고 이 효소를 가지고 전분질 원료를 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가를 혹시 주변에서 접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꼭 씹어 드셔보세요. 이 원료를 씹어 먹다 보면은 점점 단맛이 생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입안에 침샘 효소가 활성화가 잘 되는 느낌이라 보통 짜장면 같은 거 드실 때 국물이 밑에 흥건하게 남거나 이러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축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비라는 애입니다. 이 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굉장히 솔방울처럼 생긴 긴 넝쿨 식물인데 그 열매를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얼려서 건조시키고 얼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펠렛이라는 건데 이 형태의 장점이 좀 더 보관성이 용이해지고 사용하기가 좋아져요. 수율도 더 좋아지고요. 어쨌든 이 홉이라는 거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보면 지금 이 홉은 약간 감귤 캐릭터 그리고 오렌지 껍질 같은 느낌이 좀 잡히는 홉인데 홉마다 다 달라요. 어떤 홉은 좀 더 열대과일 느낌의 홉이 있고 어떤 홉은 꽃향기가 나는 홉도 있고 어떤 홉은 허브 같은 느낌의 홉도 있습니다. 홉 같은 경우는 맥주의 쓴맛을 더해주고요. 맥주의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맥주의 보관성을 용이하게 해주죠. 오염으로부터 막아주고요. 그리고 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맥주의 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메가만 가지고 양조를 했으면은 굉장히 밋밋할 수 있는 맥주에 홉을 더해줌으로써 굉장히 맥주가 스타일리시해지는 거죠. 이 홉을 어떤 홉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어떤 순간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맥주의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홉은 주변에서 메가보다 더 접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홉을 만약에 내가 이 홉을 마주쳤다. 그러면은 꼭 씹어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홉을 씹어 드시면 여기가 굉장히 따가울 정도로 쓰고 아릴 겁니다. 네, 이렇게 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원재료를 꺼내기 전에는 항상 이 질문을 드려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당한 다음에. 자, 내가 탈모가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가족력이 있다. 그러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다는 얘기는 많은데 사실 저도 그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도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은 저희 양조장에서 나온 효모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모는 여기 있는 원료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만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양조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식혜 같은 결과물입니다. 단, 메가가 들어간 달달한 그런 음료 같은 느낌? 근데 이 효모가 들어감으로써 술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발효주의 역할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당을 효모가 먹고 알코올로 바꿔주거든요. 효모의 먹이가 당이에요. 이제 포도를 으깨가지고 효모를 넣어주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쌀이나 이런 애들을 당화를 시켜가지고 누룩을 넣어주거나 뭐 효모를 넣어주면 전통주의 방식이 되는 거고, 이 메가를 우린 물을 효모를 넣어주면 맥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집에서 설탕물 만들어 놓고 효모만 넣어도 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모 같은 경우는 모든 이 단물들을 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원료를 가지고서 메가에 있는 전분질 원료를 당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끓여서 여과를 시켜서 효모를 넣어서 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맥주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네 가지 원료가 기본적으로 맥주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효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모가 있어요. 그리고 효모도 그 종류마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모는 높은 알코올의 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모는 발효를 많이 못 시키고, 어떤 효모는 발효를 많이 시키고, 어떤 효모는 열대과일 향이 나고, 이런 식으로 효모마다도 다 달라서 어떤 효모를 가지고 사용할지도 이제 레시피를 만드는데 천차만별, 결과물의 천차만별, 뭐라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네. 레시피를 만들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의 네 가지 원료를 봤는데, 사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이 네 가지 원료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맥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효주는 원리는 비슷해요. 효모한테 먹이로 줄 당을 만들죠. 그래서 당을 만드는 과정이 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과 다른 발효주의 당을 만드는 과정과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료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는 일단 여기 보이는 이 메가를 잘게 분쇄를 해줍니다. 이 메가를 분쇄해주면은 사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메가를 분쇄를 해주면은 메가가 굉장히 잘게 쪼개지고, 이 메가에는 겉껍질이 있어요. 겉껍질과 속의 알맹이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쇄된 메가를 한 60도에서 65도, 70도 이 사이의 물에 담궈둡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담궈두면은 메가 안에 있는 효소들이 나와가지고 이 메가 전분질 원료들을 다 당으로 바꿔줘요. 여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전분질 원료가 당으로 바뀐다. 자, 여기서 당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원료들이 같이 물에 섞여 있으니까 식혜처럼 밥알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같이 떠다니고, 맥주도 굉장히 탁해요. 근데 아까 분쇄를 하면은 겉껍질과 속의 알맹이로 나뉜다고 했죠. 이 겉껍질들이 이 메가를 담가줘서 우려낸 물을 밑에서 받아내면은 처음에는 이 알갱이들하고 좀 탁한 물들이 같이 나오게 돼요. 이 받아낸 물을 위에서 다시 부어줍니다. 위에서 다시 부어주고,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다시 부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겉껍질들은 이렇게 밑으로 깔리게 돼요. 위에는 맑은 물만 남겠죠. 그럼 나중에 받다 보면은 이 겉껍질들이 자연적으로 필터 역할을 해줘가지고 위에 맑은 물들이 더 맑게 나옵니다. 우리 정수기의 원리와도 비슷해요. 그렇게 여과를 자연적으로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맑아진 물들을 가지고 끓여줘요. 끓여주면서 그때 이 홉이 들어갑니다. 이 홉과 같이 끓여주고, 끓임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냉각을 시켜줍니다. 냉각을 시켜주고,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까지 냉각을 시켜주고, 이제 냉각이 되었으면은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켜주면은 아까 우려낸 달달한 그 물인 메가즙을 효모가 당을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달지 않게 돼요. 근데 그만큼 알코올이 생겨 있습니다.
이제 숙성만 시키면은 맥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 세계의 석학들이 이제 맥주 연구가들이나 맥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맥주 종류는 이런 식으로 양조가 되어야 되고 알코올 도수가 이 정도가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교재, 간행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맥주 대회에서 심사 볼 때 심사의 지표로 쓰이기도 해요. 종류별로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간행물이 있는데 여기에만 봐도 굉장히 100개는 진짜 우습게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맥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요새는 좀 많은 종류의 맥주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카스, 하이트, 클라우드도 나오기 전 이전 시절에 카스, 하이트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 고든 램지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팔았다. 카스 광고를 하면서 맛있다고 하다니 고든 램지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의 노예구나, 이게 현대구나,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사실 카스는 굉장히 잘 만든 술이에요. 저는 고든 램지가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라거라는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이 원래 더운 여름날 음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술이에요. 막 술이 엄청나게 특성을 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술이 아니라 그냥 더운 여름날 까가지고 하고 빡 내려놓는 그런 딱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성이 좋고 좀 더 다음 잔을 계속 연속적으로 마실 수 있게 하고 시원하고 청량감 있고 탄산감이 센 그냥 그런 술입니다. 그 장르 안에서 카스는 굉장히 잘 만든 술이고, 실제로 상도 국제대회에서 상도 많이 탄 완성도 높은 술입니다. 저도 카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고 주세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고, 그 스타일 안에서 이 스타일의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가 심사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 안에서 굉장히 잘 만들거나 이 지표를 잘 지키면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의 술이 있고, 아메리칸 라거 같은 장르는 이미 카스 하이트에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제 맥주장에서는,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는 수제 맥주 양조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맥주 장르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시도들, 당근을 넣어서 맥주를 만든다든가 감자를 넣어서 맥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사실 수제 맥주 양조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뭔가 공정 안에서 공정이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딱딱딱 체계화되고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공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손도 많이 간다. 그리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 만드는데 드는 노력이나 아니면 공정에 드는 시간이 일반 맥주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대기업의 가격대에 이 공정을 해가면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카스 하이트 같은 가격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있는 양조장 말고도 다른 양조장에서도 이제 지역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맥주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수제 맥주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맥주가 만들어지고요. 맥주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가장 큰 꿀팁은 안에 있을 텐데. 네. 이게 맥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제 맥주집이나 수제 맥주 전문점이나 아니면은 브루펍에 갔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맥주를 잘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는 시음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맥주를 온전히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 잔을 잡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먼저 향을 맡아봅니다. 만약에 맥주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4.5도에서 한 6.5도 정도이지만 어떤 맥주는 10도가 넘기도 하고요.
맥주 종류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향을 너무 가까이서 맡아버리면은 한 번에 복합적인 향들이 코를 찌르고 오거나 아니면은 도수가 높은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코를 찌르고 와서 다른 향들을 느끼지 못하게 코를 먼저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강아지 처음 내 향을 인식시켜주는 것처럼 제 코에도 맥주의 향을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향을 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가까이서 향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이 맥주의 향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향을 가뒀다가 열어가지고 향을 폭발적으로 코로 들어오게끔 해서 느끼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해도 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향을 코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표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주의 색을 보시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은 브루펍이나 수제 맥주 전문점 사장님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저 손님 왜 잔을 맥주 전문가인가? 하면서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약간 홀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경력이 됐거나 아니면은 수제 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직원이라면은 이제 주방에 들어와서 주방 직원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몇 번 테이블에 손님이 이렇게 잔 흔드는데요. 그러면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양조장이나 저희 브루커 와서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매장 가서도 하시지 마세요. 다른 양조장 가서 하세요. 이러면은 전문가구나,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잘 모르셔도 돼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흔들고 계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맥주 원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그리고 맥주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배웠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어디에 물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사실 모든 맥주는 맥주에 맞춰서 조형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카스는 맛있는 술이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잔 흔들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저희 매장이나 저희 양조장 말고 다른 곳에서 많이 써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